모의고사 해설을 좀 한번 같이 해보고 모의고사를 그 다음에 EBS 수능 특강 미분 파트까지 그리고 자이스토리 I 단원의 100번부터 이렇게 오늘 수업을 할 거예요. 최고 창의 기수가 1이 되는 이차함수 fx, 그 다음에 직선이 y는 x-3이라고 하는 직선. 자, 해서 요거 fx는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인데 제곱의 개수가 1이 되는 이제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야. 근데 지금 모르니까 그냥 ax 플러스 b 뭐 이렇게 설정을 하지 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일단은 요 왼쪽 부분의 넓이 여기가 이제 S1이라는데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넓이가 S2 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 이 부분의 넓이가 S2인데 요 S2는 요 직선이 딱 2등분 한단다. 야, 그러면 내가 이 넓이 구할 때 원래는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 x좌표 교점을 이제 x1, x2라고 하면 넓이를 구할 때 x1에서부터 x2까지 요 직선에서 요 이차함수를 뺀 다음에 그치 요거를 정적분한 게 S2야. 그런데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그냥 요거 위로 블록한 포물선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같은 거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넓이가 x는 3에서 2등분이 된다는 거잖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대칭축이 3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 위로 블록한 포물선 입장에서 보면 대칭축이 2분의 1 마이너스 a야. 맞지, 그치? 그래서 자 2분의 1 마이너스 a가 3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지. 결국 a가 마이너스 5인 거야. 그러네. 그래서 일단 fx를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알아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S2의 넓이에서 S1의 넓이를 2번을 빼면 6이래. 그래, 이 문제에서 조건으로 알려준 게 S2에서 S1 2번 빼면 6이라는데 그 넓이 차이가 양변을 2로 나누어서 2분의 1의 S2에서 S1을 뺀 건 3이라는 얘기지.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볼 거냐면 2분의 1 S1 아니 그러면 절반 아니야 절반. 절반이라는 거니까 요 넓이까지만 2분의 1 S2라고 보면 되지. 요 넓이까지만. 그러면 이제 요 넓이에서 요 넓이 뺀 것이 3 차이 난다는 얘기죠. 이제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면 요 넓이에서 요 넓이 뺀 거는 우리 어떻게 하면 돼? 그냥 0에서 3까지 직선 빼기 이차함수. 그거 정적분 값이 넓이의 차이죠. 그쵸? 그래서 요걸 이용할 거야. 그래서 나는 0에서 3까지 직선에서 이차함수 뺀 거 x의 제곱에 플러스 5x 마이너스 b죠. 요거를 그냥 무식하게 정적분한 것이 3이라는 얘기지.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 그치? 그러면 b가 나온다. A 알았고 요거 가지고 b 나오고 끝났죠. 그쵸? 넓이가
딱 2등분 된다고 해서 그걸 이용했어요. 그쵸? 좋아요. 자, 뭐 연산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자. 네, 일단 그림을 그렸고요. 이 문제를 읽어보니까 큰 원과 작은 원 반지름이 2배 차이 난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봐봐. 여러분 이 원이 나오면 원과 직선, 중학교 때도 배웠지만 핵심이 닮음 찾는 거예요. 닮음. 근데 내가 여기 선분 AB를 기준으로 해서 요 각도를 동그라미, 요 각도를 세모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가 세모고 여기가 동그라미니까 닮음이에요. 닮음. C점을 가지고 삼각형 작은 거, 큰 거. 아, 그러면 닮음이구나. 요거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정보에서 알려준 게 AC의 길이, 아, 그래, 여기, 요 길이는 3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AD의 길이 5, 아, 요 길이는 5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요 길이를 4라고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이 2배 차이 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반지름 다행히 요 길이 3이고 요 각도 세모인데 그러면 내가 3 나누기 사인 세모한 게 지름이거든. 지름. 근데 그게 요 길이 A2를 하나 선택을 하면 A2와 사인 세모 나누기 해도 큰 원의 지름인데 그럼 그놈의 2배 차이나 될 거 아니야. 근데 사인 세모가 똑같아. 그러면 요 마주보는 변의 길이도 2배 차이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쵸? 이거 정말 우리가 이제 이 사인 법칙 같은 거 처음 배웠을 때 볼만한 아주 연습용으로 괜찮은 문제죠. 2배 사인 세모가 똑같으니까. 그러네. 자, 그러면 우리 요 각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네. 왜냐면 세변의 길이를 알고 있잖아요. 요거 그냥 세타라고 하자. 이거 앞으로 계속 쓸 거니까 세타. 세모 말고 세타라고 하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사인 세타를 알게 되고, 근데 우리 뭐 구하는 거지? C. 그러면 코사인 세타 요거 가지고 요 C의 길이 구하면 되겠네. 맞지, 그치? 근데 나는 사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 어떻게 했냐면, 내가 조금 더 좋아하는 건 지금 코사인 세타를 요 작은 삼각형에서 구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또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큰 삼각형에서 C의 길이 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내가 원래 좀 좋아하는 건 뭐였지? 그 스튜어트 정리의 원본이라고 그랬죠. 요 각도의 코사인 값과 요 각도의 코사인 값은 숫자는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니까 더해서 0이야. 맞지? 그치? 뭔 말인지 알지? 내가 말하는 요거. 요 커다란 각도의 코사인 값, 그 다음에 요 각도의 코사인 값이 서로가 이제 합쳐서 180도니까 코사인 값이 합이 0이야. 그래서 나는 요놈, 이 커다란 각도의 코사인 값을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거야. 자, 그러면 2, 3, 6, 3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맞지? 그치? 이렇게. 에다가 빼기 마주보는 x의 제곱. 요게 이제 큰 각도의 코사인 값이야. 작은 각도의 코사인 값은 2의 그 다음에 5, 6, 5의 제곱, 6의 제곱 빼기 마주보는 4의 제곱. 해서 이거 두 개 더하면 0이다 라고 해서 구하는 게 조금 더 빨라. 내가 이제 좀 즐겨 쓰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수원할 때 했잖아. 고2 때 우리 수원할 때 내가 요거 얘기해 줬어. 이걸 여기 2하고 6은 늘 여기가 공통이니까 얘는 늘 약분되거든. 그래서 요쪽 숫자를 상대방에다가 곱해서 정리한 식이 스튜어트 정리야. 알 필요 없다 그랬지? 그냥 이거 쓰면 된다 그랬지? 요게 계산이 빨라. 그래서 나는 요렇게 했는데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요걸 잘 안 사용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요 작은 삼각형 AED에서 코사인 세타 구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커다란 삼각형에서 x를 또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더라고. 뭐 나쁘지 않지만
괜찮죠? 요거 썼어요. 평상시에 요거 좀 자주 쓰라고 얘기했죠. 그쵸? 꽤 쓸만하다. 넘어가자. 또 문제는 써놨네. 15번에 보시면 fx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이 되는 4차 함수. 4차 함수. 그 다음에 이제 요 정보가 있네. 요거는 이제 f0은 0이고 f'0이 1이란 얘기지. 자, f0이 0, 상수항이 0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다항함수에서 0의 미분계수는 1차항의 개수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대략 fx를 좀 어느 정도는 알겠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그 다음에 ax 3제곱 bx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x겠죠. 상수항은 0이고 1차항의 개수는 1이고 뭐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다. a라는 글자를 쓰면 안 되네. 여기 a라는 글자를 사용했으니 나는 다른 글자 써야겠다. 이런 pq 하자. pq 요렇게. 근데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제 gx 그래프를 그릴 때는 기울기가 일자리 직선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4차 함수를 따라서 그리면 된다. 근데 원점 지나는 기울기 일자리 직선 항등함수와 4차 함수 적당히 따라가면 되는데 이 gx에 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면 무슨 말이지? 이건 이제 0분의 0꼴인데도 불구하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2의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2에서 꺾이기를 바란다. 꺾인다. 이런 얘기죠. 2에서 꺾인다. 그 다음에 그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A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가 항상 참이 되게 할 수가 있는데 아무 때나 그런 건 아니고 A 자리 요게 이제 4보다 크거나 같은, 그러니까 4 집어넣으면 요거 참이고 5 집어넣어도 참이고 뭐 이렇다는 얘기죠. 뭔 얘기인지 알죠? 4, 5, 6 뭘 집어넣어도 얘가 항상 참. 그러니까 마이너스 5의 함수값은 플러스 5의 함수값과 숫자는 똑같은데 부호만 다르게. 그러니까 원점 대칭 형태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4 바깥쪽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4 바깥쪽 영역만 놓고 보면 기함수 형태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바깥쪽은 4차 함수로 그릴 수는 없겠다. 4차 함수로 그리면 절대로 기함수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 바깥쪽은 직선으로 그려야 되는 거야. 그 사이 부분을 누구를 따라갈 거냐, 요거를 정하면 되는데, 좋아. 그러면 내가 재료를 이제 원점 지나는 항등 함수와 4차 함수 재료를 그려놓고 누구를 따라가게 그릴 건지 고민을 할 건데, 천만다행히 4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원점 지난다는 걸 알아. 그 다음에 원점에서의 기울기가 1이야. 아니 여러분, 요 직선도 원점 지나고 기울기 1이고 저 4차 함수도 원점 지나고 기울기 1이고 함수값 똑같고 기울기 똑같다는 얘기지. 그럼 뭐야? 접한다. 빡 떠올라야지. 접한다. 그리고 2에서는 꺾여야 된다. 그럼 갈아타야 된다는 얘기지.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어떤 경우야? 이런 경우겠네. 자,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경우인데, 여기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4가 되면,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4 바깥쪽, 그러니까 요렇게 왔다가 여기서 요렇게 갈아타면 요렇게. 뭔 말인지 알지? 그치? 자, 4참수 그렸고 항등함수 그렸고 원점에서 접하는 건 정해졌고, 내가 둘 중에 적당히 직선과 4차함수 따라서 gx를 만들 때 요렇게 만들면, 요게 이제 생각하기가 가장 쉬운 형태인데, 요렇게 만들면 2에서 꺾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4 바깥쪽
놓고 보면 기함수고 딱 맞출 수 있네. 맞지, 그치? 요렇게 맞출 수 있겠다. 혹시 여기가 2가 되면 어때? 여기가 2가 되면 첫 번째 조건은 맞춰줄 수 있는데 두 번째 조건이 최소값이 2죠, 그러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2에서 꺾이는데 기왕이면 이제 여기가 2고 여기는 4 이렇게 돼야 돼. 생각할 수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을까? 이제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야겠지, 여러분들이. 가장 생각하기 쉬운 건 요거야. 근데 이제 약간 찝찝한 건 뭐냐면 봐봐. 여기에서 G3분의 G-2 값들의 합을 물어봐. 그러니까 뭔가 또 있다는 얘기지, 그치? 이거 말고 또 있다는 얘기야. 이 눈치가. 뭐가 있을까? 그치? 여기에서 접하는데 이렇게 접할 수도 있지. 이렇게 접할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지. 2에서는 꺾여야 돼.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2, 여기가 2에서 꺾여야 돼. 그리고 갈아탈 때 그때 플러스 마이너스 4 바깥쪽에서는 직선으로만 만들어줘야 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 하면 되지.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래서 이렇게 왔다가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가면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4 바깥쪽은 직선으로만 구성되고 그 안쪽에 요렇게 갈아타면 꺾이게 할 수 있겠네. 맞지, 그치? 여기에서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갈아타면 그럼 두 번째 조건 최소값 A의 최소값이 4라는 말이 위배되지, 그치? 뭔 얘기인지 알지, 그치? 그러니까 A의 최소값이 4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여기 4에서 꺾여야 돼. 맞지, 그치? 그래야 플러스 마이너스 4 바깥쪽에서는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요거 가능하네. 요거. 그러면 fx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 식을 어떻게 설정해? y는 x라고 하는 항등함수하고 0에서 중근이고 2에서 만나고 4에서 만나고 그러니까 x제곱에 x 빼기 2, x 빼기 4 더하기 x. y는 x라고 하는 직선하고 0에서 중근 2에서 만나고 4에서 만나고 맞아? 요건 어때? 0에서 중근 2에서 만나고 마이너스 4에서 만나고 직선하고 그래서 요 경우에 fx는 x제곱에 x 빼기 그리고 x 플러스 4 y는 x라고 하는 직선하고 요렇게 만나면 되지 맞지 그치? 그러면 이제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약간 비현실적 여기 2고 여기 4인데 마이너스 4인데 이거 우리가 이제 평상시라면 그냥 해도 되는데 괜히 녹화한다니까 신경 써갖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게 알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갈아타게 하면 된다. 그럼 조건을 다 만족시켰다 이거지. 다른 케이스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2에서 한번 반드시 꺾여야 되니까 0에서 중근이고 2에서 한번 만나는 상태에서 나머지 교점만 하면 더 선택하면 되는데 그게 플러스 4 아니면 마이너스 4다 이거지. 맞아 그치? 이게 두 가지 다 가능하고.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다 가능해. 그러면 F3은 G3 우리가 노란색을 GX라고 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 G3은 F3 맞지 그치? G-2는 그냥 직선의 마이너스 2 쓰면 되고요. 두 번째 케이스에서 G3은 직선 G3은 3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G-2가 F-2죠. 그쵸? 요 4차 함수. 근데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계산은 뭐 여러분이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좋아요. 최고창의 기수가 1이 되는 3차 함수 있다고 했고요. 21번. 요걸 또 끊어야 돼. 잠깐만 있어봐. 네, 자 21번 문제는 써놨고 최고창의 기수가
1이 되는 3차 함수. 그리고 이제 뭐 원점은 진한데 그런데 내가 이 3차 함수를 그린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y는 t라고 하는 상수함수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구할 거고, 그때 만든 그 교점의 개수 가지고 만든 함수를 gt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상수함수가 높게 있느냐 낮게 있느냐, 이 높낮이 위아래 높낮이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질 텐데, 그러니까 그것은 t에 대한 함수인데 gt하고 gt 빼기 4 두 개를 더한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더니 t가 0일 때 불연속이고 a일 때에도 불연속, 딱 두 번만 불연속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걸 해석할 때 우리 이건 뭐라고 해석할 거냐면, 그러면 fx라고 하는 그래프 3차 함수 하나 하고, 그 다음에 y는 t 빼기 4, 그러니까 상수함수 두 개 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의 합이라고 보면 되지. 그러네. 자, 그러면 만약에 3차 함수가 물론 이렇게 그냥 증가하는 3차 함수라면 교점의 개수 갑자기 늘거나 줄거나 하질 않아요. 불연속이 안 생기지. 그래서 이렇게 극대극소가 있는 아이일 텐데, 만약에 극대극소가 여기가 이 깊이가 4칸 이상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5칸, 6칸 이렇게 된다고 한번 해봐. 요 깊이가.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t, 그 다음에 밑에 4칸 아래쪽에 t-4 이렇게 그릴 때 교점 2개야. 계속 교점이 2개였다가 여기 되면서 갑자기 교점이 늘어. 그러니까 이 포인트에서 한번 불연속. 점점 올라가다가, 그러다가 여기 t 빼기 4t 요렇게 두 가닥 될 때 교점이 또 늘어. 그러니까 요때 또 빨간색 별일 때 불연속. 그 다음에 또 여기, 그러면 t 빼기 4는 여기겠지. 요렇게 t가 극대점에 딱 만날 때에도 불연속. 교점의 개수 갑자기 늘거나 줄거나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t-4가 노란색 별일 때, 말하자면 t가 여기 t-4가 노란색 이렇게 될 때에도 갑자기 또 교점이 늘거나 줄거나 하니까, 만약에 이 극대 극소의 차이가 4보다 크면 불연속되는 포인트가 4군데가 생겨. 그거 싫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극대 극소가 이렇게 작아. 여기가 한 칸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자. 한 칸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t 밑에 4칸 t 빼기 4 요렇게 두 가닥 그려봐야 교점이 계속 2개였다가 이 극소점에 t가 있을 때 교점이 갑자기 늘어. 여기서 한번 불연속. 그 다음에 극대점에 요렇게 t가 올 때에도, 그러면 t 빼기 4는 좀 아래쪽에 있겠지? 불연속. 그 다음에 t가 이제 극대보다 살짝 높고 t 빼기 4가 극소여도 불연속. 또 t 빼기 4가 극대, t는 그 위에 4칸 위, 이래도 불연속. 얘도 불연속이 되게 많이 생겨. 그러니까 극대 극소의 차이가 4보다 커도 불연속 포인트가 4군데 생기고요. 4보다 작아도 불연속 포인트가 4군데 생겨요. 그러니까 극대 극소는 반드시 딱 정확하게 4칸 차이 나야 돼요. 4칸. 좋아. 그래서 극대 극소가 정확하게 4칸이 차이 난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여기 t 밑에 4칸 아래 t-4 이렇게 두 개 그렸을 때 교점이 2개였다가 점점 올라가서 t가 극소일 때 교점이 갑자기 늘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서 t가 극대, t-4가 극소 지날 때 불연속 아니네. 불연속 아니지, 그치? 계속 여기 3개, 얘보다 살짝 크면 4개, 점점 올라가도 여기도 4개, 조금 더 올라가도 4개. 그러니까 t가 극소,
점을 지나고 t 빼기 4가 아래쪽 4칸 지나갈 때 요때 한번 불연속이 되고 그 다음에 t 빼기 4가 극대 t가 그 위에 4칸 해가지고 빨간색 별일 때 t가 요럴 때 교점이 갑자기 또 늘거나 줄거나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딱 2번 불연속이다. 맞지 그치? 극대극소는 반드시 4칸 차이가 나야 돼 라는 걸 알게 됐어. 좋아. 그러면 원점을 지나는데 극대극소가 4칸 차이 나는 거? 그 몇 개 없을 것 같은데 그치? 케이스가 몇 개 없어. 원점을 지나는데 극대극소가 4칸 차이 나는 거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잘 봐. 최고창의 기수가 1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요 깊이 공식 알고 있고 특별히 극대극소 수평거리가 2칸이면 4칸이지 그치? 2칸. 그럼 2대1 쓰면 여기가 0이면 여기는 3이어야 되지. 얘는 1이고 맞지 그치? 근데 이런 케이스의 경우 fx는 x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극대극소가 4칸 차이 나는 거 원점 지나면서 그러면 요거겠지. 요거겠네. 요거 원점 지나면서 극대극소가 4개. 그러면 여기 0 또 여기는 마이너스 3 되겠지.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래야 4칸 차이 나거든. 이렇게 되는 케이스라면 fx는 0에서 중근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서 일반근 이렇게 나오지. 2가지 가능해요. 이 2가지 케이스에 대하여 이 문제에서는 A는 누구겠어 그러면 A는 여기가 4고 T 빼기 4 말하자면 A 빼기 4가 극대일 때 그러니까 A는 8일 때에 한 번 더 불연속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때가 A가 8 물론 얘도 마찬가지죠. A가 8일 때 한 번 더 불연속 때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말하는 A는 8 fx는 2종류가 가능하니까 2번 계산해서 둘 중에 작은 걸 선택하면 되겠네. 맞아 그치? 좋아요. 넘어갑니다. 자 문제는 써놨어요. 22번 네, 자 22번 문제는 써놨어요. 이제 첫 번째랑 두 번째랑 부호가 똑같아.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이거나.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규칙으로 수열을 만들 건데 세 번째 항하고 다섯 번째 항이 같아지라는데 일단 여러분 이거는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같아지라고 우리 요거 한번 해볼까? 자 아직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항은 고민하지 않았는데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만 놓고 보면 세 번째 항을 내가 알파라고 한번 해보자. 알파가 0이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그러면 말이 되네.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아주 간단하게 알파가 0이면 문제 조건을 만족해. 세 번째 항이 0이 되게 하면 된단 말이지. 그 다음에 만약에 알파가 음수면 얘는 알파 제곱이 될 거야. 알파가 만약에 음수면 두 번째 그러면 얘는 양수임이 확실하니까 다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2 곱하고 3을 더하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같아지게 만들어란 말이지. 맞지 그치? 얘네들이 같아지게 만들어라. 아이고 그 연산을 좀 한번 해봐야겠네. 알파와 마이너스 2알파의 제곱 플러스 3이 같아지게 하는 알파를 구하면 알파가 1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2분의 3 맞지 그치? 근데 우리는 음수 그러면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면 그러면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이 같아지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케이스 한번 볼까? 만약에 알파가 양수라면 알파가 양수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고 곱하고 3 더할 거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잘 모르겠네.
여기에서는 두 가지 가능하네. 두 가지. 얘가 만약에 음수면 그 다음 항은 얘를 제곱할 거야. 요 제곱해보지 뭐. 그러면 4알파의 제곱 12알파 플러스 9.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양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 곱하고 3도 할 거니까 4알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곱하고 3도 할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같을 수도 있어. 얘네들이 같을 수도 있지. 그걸 다 확인해야지. 자, 연산은 여기다 합시다. 알파와 4알파 빼기 3이 같다는 건 알파가 얼마란 얘기야? 1이라는 얘기고. 만약에 알파가 1이라면 확인해보자. 1이면 얘 1 되는 거지, 그치? 얘가 1이면 얘도 1 되는 거지, 그치? 또 얘도 1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1 말되네, 그치? 얘가 1이면 얘 1돼. 양수면 6, 7. 알파가 1이면 되네. 그래서 세 번째 항이 1이어도 돼. 혹시 요렇게 같아질 수도 있잖아. 확인해보자. 알파와 마이너스 4 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아니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야. 마이너스 12 알파 플러스 이렇게 같아질 수도 있지. 넘겨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알파는 누가 있는지 한번 풀어봐야지. 뭐가 있냐 이거 계산해봐. 이거 뭐가 있지? 잠깐만. 자, 이제 풀어봤더니 알파가 1이거나 4분의 9면 돼. 알파가 1인 건 아까도 나왔고요. 알파가 4분의 9면 어떨까? 알파가 4분의 9면 여기 4분의 9. 그럼 얘가 음수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2 곱하고 3 더하면 음수가 나옵니까? 얘가 음수가 나와야 그 다음 항을 제곱할 거거든요. 맞죠? 그쵸? 근데 알파가 마이너스 4분의 9면 그러면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3은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3이니까 음수 맞네. 맞지? 그치? 맞지? 그치? 그래서 세 번째 항이 4분의 9여도 돼. 그러니까 세 번째 항이 0이 되게 하거나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게 하거나 1이나 4분의 9 요렇게 되면 된다는 얘기지. 좋아. 그걸 알아차렸다. 그럼 이제 요걸 이용해서 첫 번째 항부터 또 만들어 가보자. 요거는 연산이니까 지울게.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 이제 뭐 0이 되거나 뭐 되게 만들면 되는데 여러분 두 개가 부호가 같다고 했거든.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이 부호가 같다고 했는데 첫 번째 항이 만약에 음수면 두 번째 항은 제곱할 거잖아? 그러면 모순이지, 그치? 첫 번째 항이 0이어도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양수일 수밖에 없어. 첫 번째 항은 양수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2 곱하고 3을 더할 거야. 얘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세 번째 항을 구한다면 얘가 만약에 음수라면 그러면 나 얘를 제곱을 할 거야. 제곱 12a 플러스 9. 그래서 얘가 뭐 0이 될 수는 없으니 얘가 0이 될 수도 있네. 뭐 마이너스 2분의 3, 1, 4분의 9 되는 a 값을 구하면 되지. 아니면은 얘가 4a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얘가 0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3이거나 뭐 이렇게 되는 a 값들을 구해서 맞는 거 따지면 돼요. 요 빼고 요거 a가 2분의 3보다 작다. 양수. 이미 확실하다. 그러면 얘가 0이거나 뭐 마이너스 2분의 3이거나 1이거나 4분의 9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요 조건에 맞는 놈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다 할 필요가 없네. 더 줄었어 케이스가. 됐어, 그치?